이제 6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둑에 대한 대결보다는 인공지능과 사람의 대결은 체스 대결이 훨씬 더 과거부터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2006년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 동안 독일에서요. 인간과 컴퓨터의 체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당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크람니크라는 이 러시아 분이 딥프리츠라는 컴퓨터와 대결을 하게 돼요. 이제 계속 여러 가지 그 체스 컴퓨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00년에 세계 챔피언, 2004년, 2006년 세계 챔피언을 계속했고 완전 체스계의 이제 절대 강자로 불리게 되는 거죠. 이분도요, 이 체스 컴퓨터와의 체스 대결에 오직 출연하는 조건만으로 50만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6억 6천만 원 정도를 받기로 했고요.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또 다른 6억 6천을 받기로 한 거예요. 이게 당시에 200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니까 그것도 상당히 큰 돈이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컴퓨터가 이기면 어떻게 되냐? 컴퓨터가 이기면 그 체스를 프로그램을 만든 그 프로그램 팀이 상금을 가져가게 되고, 사람이 이기게 되면 총 100만 유로, 한 12억, 한 13억 정도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3억인데 지금은 아마 더 클 거예요, 유로가. 자, 그런데 2006년 당시에 그 인공지능 컴퓨터 딥프리츠는 초당 800만 수를 읽어요. 800만 수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읽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읽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 체스 게임이나 바둑 게임을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요, 사람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고요. 경기 자체도 격일로 치러졌다고 해요. 아무래도 사람은 체력적인 한계가 있으니까요. 총 열흘 동안 6번의 경기가 열리고요. 결국 6전 4무 2패로 인간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인간 자꾸 패배? 짜증나. 인간 왜 자꾸 패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체스 경기 외에도요, 인공지능 컴퓨터로 또 다른 대결들이 벌쳐지는데요. 바로 IBM사에서 만든 슈퍼컴퓨터 왓슨이라는 게 있어요. 왓슨. 이게 2004년부터 IBM에서 이 딥블루 다음으로 연구를 했던 슈퍼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를 가지고는 뭘 했느냐? 미국의 퀴즈쇼에 나갔어요. 여러분 혹시 이 퀴즈쇼 아세요? 미국의 굉장히 오래된 퀴즈쇼고 제가 미국 문화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이걸로는 기억 안 나실 텐데, 뭐 막 이렇게 룰렛 같은 걸 돌려가지고 띵띵띵 그럼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이름표 이렇게 바꾸고 알죠? 맞아요. 그 제퍼디 쇼라는 거예요.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쇼입니다. 제퍼디 쇼예요. 이 쇼에 이 컴퓨터가 나간 거예요. 왜? 여기 왜 나가요? 이 제퍼디 쇼는 뭐냐면 그러니까 퀴즈 쇼예요. 근데 이 뭐 역사, 전 세계 역사, 문화, 예술, 대중문화, 과학, 스포츠, 지질, 세계사, 뭐 전 세계에 있는 각종 지식에 대해서 여기서 다뤄요. 그런데 이게 상금이 어마어마해요. 이 제퍼디 쇼가 왜 미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냐면 상금을 되게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쇼에 나갔어요. 그래서 누구랑 붙었냐? 이 쇼에서 우승을 엄청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진을 좀 키워드릴게요. 이 쇼에서 그 전에 우승을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컴퓨터하고 대결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전 우승자인 켄 제닝스 씨와 브래드 루퍼 씨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자, 3번의 라운드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왠지 불안해요? 네, 암기하는 건 컴퓨터가 이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슈퍼컴퓨터 왓슨이 우승을 했고 결국 8만 달러 정도의 상금을 획득해 갔어요. 뭐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의 상금을 가져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거의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렸다고 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퀴즈를 컴퓨터가 맞췄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정보가 필요하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디바제시카가 책을 냈네. 책의 이름이 뭘까? 디바제시카 책. 이러면 딱 뜨잖아요. 그런데 얘도 검색 기능에 엄청,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그 지식적인 부분을 컴퓨터에 다 집어넣고 그거를 컴퓨터가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그럼 컴퓨터가 질문을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고 그거에 맞는 정보를 찾아서 답을 줘야 돼요. 이건 사람한테는 굉장히 쉬운 거지만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인증이 된 거죠. 일단 사람의 말 중에 동사와 목적어와 이 핵심 단어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문이 펜브로크 칼리지와 엠마뉴엘 칼리지의 성전을 설계한 건축가는 누구인가? 자,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맞추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펜브로크 칼리지와 엠마뉴엘 칼리지의 성전을 설계한 건축가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펜브로크 칼리지랑 엠마뉴엘 칼리지라는 이 핵심어가 있잖아요. 요 핵심어에다가 건축가를 넣어서 같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검색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중에 인간은 그중에 뭐가 답일 거다 sort out 해내는 능력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냐는 문제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축가의 이름 5명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5명을 다시 5명에 맞게 다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명 중에 정확하게 펜브로크 칼리지와 엠마뉴엘 칼리지 성전을 설계했다라는 검색 결과가 있는 애를 찾아내요. 3초 안에요. 컴퓨터잖아. 이씨 뭐야? 우리 이거 네이버 뒤져가지고 우리는 보통 펜브로크 뭐야? 다 벌써 찾은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알고리즘이 뭐예요? 알고리즘이 뭐냐면요. 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공대생이야? 알고리즘이 뭐냐면요. 수학으로 얘기하면 공식인 거예요.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야 너 특정 단어를 찾아야 한다라는 알고리즘을 공식처럼 넣어줘야 돼요. 자, 그거 한 다음에 너는 요거와 연관된 뭐 다음 걸 가야 된다. 요 알고리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요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길을 네가 공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쉽게 이해되세요? 나도요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는데 컴퓨터는 그냥 맹하네요. 야 컴퓨터 너 1 더하기 1은 2다를 우리 인간이 공식으로 넣어주고 그러면 다시 2 더하기 2는 4다. 요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2단계에서 다음 단계에서 요렇게 해서 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요거를 공식으로 넣어주는 거야. 몰라! 나 공대생 아니야, 엄마. 나 정확히 설명 이 정도까지밖에 못해. 자,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을 기능을 짜는 것입니다. 그러신데 그쵸? 공대생들은 다 알고 계시죠? 자, 어쨌든 그래서 결국 정답이 크리스토퍼 렌이었는데 이거를 찾아내는데 3초밖에 걸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슈퍼컴퓨터는 66문제를 맞췄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답은 있었다고 합니다. 66문제를 맞추고 9문제는 오답을 말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인간이 주목해야 될 게 뭐였냐면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고 컴퓨터가 질문을 이해하고 해답을 도출했다라는 거. 사실 요즘 우리는 핸드폰으로 쉬리야? 잠깐만요. 쉬리야! 쉬리! 이 싸가지 보소 진짜. 우리는 요즘 많이 그렇잖아요. 원래 얘가 부르면 나오는데 저 이거 비싸게 주고 산 아이폰인데 시리가 부르면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요 이런 인공지능의 기능들이 우리의 삶에 되게 많이 가까이 와 있어요. 뭐 핸드폰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음성으로 입력해서 넣으면 핸드폰이 뭐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 연결도 해주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획기적인 거였죠. 자, 그래서 요런 게 또 인공지능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증명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IBM은요,
이 슈퍼컴퓨터 왓슨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상품으로 개발했고요. 또 병원에서 자동 응답,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렇게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자동 응답 서비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상업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상금은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된다는 게요. 굉장히 놀랍긴 하지만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다음 거 볼게요. 이번에는요, 우리 일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본. 자,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인간 장기 기사와 컴퓨터의 대결이 2000년대부터 사실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는 지금같이 막 단체전도 열린다고 해요. 첫 대회 때는 컴퓨터 팀이 인간 팀을 3승 1무 1패로 꺾었어요. 금방 꺾였어. 근데 컴퓨터 팀이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대회 때도 컴퓨터가 인간을 꺾은 거예요. 3승 2패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장기 팬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 뭐냐고. 일본 장기 팬들이 막, 야, 아니 우리가 그렇게 장기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막 대회도 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 지냐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패배를 하니까 일본 팬들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거 하지마! 야, 너 사람 그 기계하고 하지마! 막 이런 여론까지 막 났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2015년 4월 11일이죠. 작년의 일인데요. 일본에서 프로기사 5명하고 장기기사 5명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맞붙은 또 일본의 장기 3개의 대결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처음으로 인간팀이 컴퓨터를 꺾고 단체전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참 다른 나라와 달라요. 여기서 처음으로 인간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썼던 컴퓨터가 뭐냐면 그 어웨이크라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인데요. 뭐 대국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승패가 가려졌다고 해요. 영상으로 좀 어떻게 여기서는 게임을 했는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刺しますね。角を持ちそうです。角を使いましたね。後手2八角。しました。打ってしまいましたね。いや、森さん残念そうですね。残念そうですね。いや。로봇이 직접 하죠. はい、まあ打たないのかな。 로봇이 직접 하는 장기 경기였어요. この手を見て、いや96放送ではいろんなアングルが見れるんですよね。はい。本日の生放送ではマルチ 프로그램이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ちょっ 이렇게. と待ってください。ちょっと。 조또마테 구다사이는 왜 이렇게 잘 들리는 거죠? 나 일본 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조또마테 구다사이는 정말 참 일본 말 중에 잘 들리는 말 같아요.